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STO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화장품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한 줄 평, 미백크림보다 더 하얗게 질린 주가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잘 간 걸로 아는데 왜 이런 한 줄 평을 남겨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가 송렬 매니저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리스크에도 K-뷰티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K-뷰티의 기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 상호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01억 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화장품 가격이 높아질 걸 우려하면서 선크림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K-뷰티의 위상을 입증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발빠르게 현지화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는요, 펜실베니아주의 공장을 가동시켜서 선크림과 기초 제품의 생산량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린다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환율 수혜와 호실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섹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섹터는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콜마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2,70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APR 역시 미국 시장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PR의 미국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늘면서 3천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관련 오늘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줄 평이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잉글 오드랩은 16%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15%의 상승세 이어줬습니다. SMCG도 13%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6,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더라미 역시 11%의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이렇게 화장품 sek터 관련 투자 전략을 지금 바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안건은 바로 화장품이었고요. 이주윤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이렇게 잘 갔다.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SMCG 같은 종목으로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얗게 질린 주가라는 한 줄 평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남기고 왔거든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꼴등이 되니까 대우가 확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일단 화장품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냐? 잉그로드랩 같이 이제 미국 현재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화장품을 타개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크거나 중국 현지에 영향력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나쁜 흐름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 같은 거 아직도 차트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케바케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 타격이 덜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수출액을 차지한 게 바로 중소 브랜드, 인디 브랜드였습니다. 자, 근데 중소 브랜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추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스맥스라든가 뭐 한국콜마라든가 미국 현지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약간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중, 대미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화장품 이 팁을 주신 거는 성화준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로도 접근해 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받지 않으려면 억울하면 1등 해라 이런 의견들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송률 매니저의 투자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화장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자 이제 탑픽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뭐 말씀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잘 가고 있는 잘 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과연 두 분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아니면 잘 갈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APR이고요. 오, KS 인더스트리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APR 먼저 확인을 해보죠.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과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점을 높여가면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시세가 좀 붙어있던 종목이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가 뭐 일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밀림과 동시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APR, 뭐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자리에서 재차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밀렸다가 되돌리는 자리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장의 재료를 다시 한번 크게 해석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APR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APR을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급변하는 트렌드에 정확하게 좀 발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어요. 뭐 보게 되면은 뭐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을 결합한 기업인데 뷰티 디바이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보통 같으면 피부과를 통해서 뭐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던가 뭔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부 관리, 미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 지갑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 보니까 이 피부과에서 비싼 비용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뷰티 디바이스, 내가 집에서도 홈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하면서 이 APR의 그 해당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은 뭐 저도 여러 번 좀 봤었고 한번 좀 써봤던 제품이기도 한데 이 패드 제품,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에 있어서 이 패드 제품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세수를 하고 나서 뭐 내 얼굴에 좀 패드를 붙여하고 피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기초 화장품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시장에서 매우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이 미용기기라든가 아니면 기초 화장품의 뭐 패드 제품 여전히 뭐 매출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APR에 좀 기대감으로 좀 실려 있는 상황이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미국 아마존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 화장품 패드 제품 1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디바이스 부분에서도 이 AGR 프로, 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 부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새롭게 K뷰티의 성지를 떠오르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1위, 6위 랭크되면서 매출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APL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조금 더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정확한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화장품에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적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해도 애초에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의 단가 자체가 중저가 브랜드로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에 인상시켜서 붙인다라고 해도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단가를 가격에 붙이는 전략을 택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제품에 대한 충성심을 한번 확보하면 그 고객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기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보다는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동결하고 더욱더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일부 기업에서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니까 뭐 일부 채팅창에도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내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제품을 좀 낮추겠느냐. 그런 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내가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나를 위해 투자한다라는 개념이라 그런다면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도 적고 계속해서 매출 띄우고 있는 APR 한번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하준 매니저가 택한 화장품의 탑픽 종목은 APR이었고요.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KS 인더스트리인데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낯설죠? 예,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회사로 화장품 기업을 편입을 했는데요. 화장품 유통하고 ODM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SNC가 있습니다. SNC를 23년도 11월에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SNC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80억, 영업이익이 19억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SN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SNC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요. SNC 매출 비중을 보시면 87%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3%가 북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고환율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NC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상장사 VT가 있습니다. VT가 SNC 협업을 위해서 KS 인더스트리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전략적 투자자 SI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시너지가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SNC랑 VT랑 저는 앞으로도 협업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가 이미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우리 송률 매니저는 아직은 주목받지 않았지만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해서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의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APR, 어느덧 또 7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기상 조금 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날 수 있었다라면 사실 조정받고 눌리는 자리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았을 텐데 여전히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K뷰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선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8만 1,000원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그 이상의 돌파의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직전 고점의 저항대 한번 처음 체크해 보셔서 목표가 8만 1,000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에 조정받고 횡보하던 자리거든요. 6만 4,000원 구간대 한번 잡아서 대응해 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APR에 대한 위상 한번 주가의 흐름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8만 1,000원대라 그러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뭐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기 전에 8만 1,000원대 1차 목표가로 둔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KS 인더스트리인데 이 차트가 좀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1월 23일 날 밑꼬리가 하나 달린 게 있어서 약간 애매한 차트인데요. 자, 이런 거는 좀 심플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저항 매물대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 2,600원에서 2,5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원 보는데 지금 시점이 크게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인 게 뭐냐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NC 모멘텀도 있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 모멘텀도 더해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300원, 손절가 1,800원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씩 편입이 됐고요. 앞으로 잘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편입된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실적 발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실적 발표 시간입니다. 흥태윤 팀이 꼭 300%를 채웠네요. 자, 그리고 송률, 성화준 매니저 팀도 200%를 넘겼습니다. 두 팀 다 잘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수익률 차이는 99%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가 2위 자리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134%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 67% 현재 수익률인데 과연 언제 치고 올라올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탑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J중공업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틸이 25%, SY스틸텍이 14%,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GNC 에너지가 31%로 현재 1위 차지하고 있고요. 한화오션, 현대건설기계, 한전기술, 현대차 굵직한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충분히 수익률을 더 줄 거라고 믿음이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포트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5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각각 두 종목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일단은 먼저 좀 SY스틸텍 그리고 HJ중공업 두 가지 좀 AS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건에 대한 안건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이 관세 협상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키지 못한 약속, 아직 풀지 못한 약속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고삐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단연 그에 대한 수혜주, 나름대로 좀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 SY스틸텍이 아직까지는 재건주에 대한 그렇게 크나큰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1선 안착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터지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흐름 지켜보시면 되고 저는 기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혹시라도 저도 그럼 다음에 재건주 한번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도 신규 진입 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으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그대로 한번 유지한 상태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Y스틸텍 첫 번째 종목 리뷰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리뷰를 해주실지요? 네, HJ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 그렇습니다. 먼저 뭐 일각에서는 뭐 하준중공업이냐, 뭐 내부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하준중공업이 아니고 한진중공업, HJ중공업 설명드리겠고요. 사실 이 HJ중공업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 이 조선업 협력에 대한 카드로 저는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지금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해군 함정에 관련된 MRO잖아요. 정비 유지 보수 사업에 관련된 건데 최근에 뭐 한미 관련해서 해군사령관이 HJ중공업 대표를 만나고 MRO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 좀 수급이 좀 부족했던 탓이었는지 종목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틀간의 조정세를 좀 거친 뒤에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종목도 저는 충분히 직전의 고점 돌파하고 목표가까지 충분히 더 상승세를 좀 뿜어낼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방산, 해군함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까지 본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리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종전 재건 기대감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가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두 나라 다 일단은 종전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전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재건 기대감이 91,000원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 우크라이나 시장 1위 랭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도 수출량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장 큰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재건 관련된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다음은 1위 종목입니까? 예, 뭐 볼 게 저 GNC밖에 없습니다. GNC 에너지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70%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수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밸류 대비는 아직까지도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22,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넘쳐서요. 무료 방송 얘기 그리고 밴드 얘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네, 방송 직후에 못다한 이야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고 오시면요. 방송 직후 8시부터 1시간가량 내일의 시장 전략 그리고 오늘의 리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체크해 주시고요. 송률 매니저님. 예, 저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정치 테마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정치 테마주 총정리를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정치 테마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은 우리 송률 매니저까지 얘기 많이 들으시고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AI와의 인간과의 대결 신의 한 수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